2025년에는 전기차 배터리 시장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가뿐하게 넘긴 200조 원에 이를 것이라고 합니다. 삼성전자는 삼성 SDI를 통해서 이런 전기차 배터리 시장을 또 한 번 압도하고자 하는데요. 지금껏 정말로 엄청난 성공만을 보여주었던 삼성은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도 성공할 수 있을까요? 과연 삼성 SDI는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어떤 비장의 한 수를 준비해 두었을까요? 포셜PD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누군지 다들 아시죠? 삼성의 이건희 회장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보통 이건희 회장님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회사인 삼성의 회장이라거나 혹은 돈이 굉장히 많으신 분의 대명사로 일컬어지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사실 기업을 분석하는 입장에서 이건희 회장님을 생각해보면 한국에 이런 사람이 정말 또 있었나 싶을 정도로 정말로 어마어마하고 대단한 사람이에요. 간단하게 주가로만 잠깐만 살펴봐도 이건희 회장이 삼성 경영자로서 1988년부터 활약을 했는데 비슷한 기간 동안 삼성전자의 주가가 무려 1000배가 올랐다고 합니다. 사실 근데 그 1000배란 것도 배당금을 모두 제외하고 순수하게 주가만 놓고 1000배란 이야기예요. 참고로 비슷한 기간 동안 1980년대부터 정말로 많이 올랐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 강남 아파트, 그 중에서도 대명사로 일컬어지는 음마 아파트가 매매 가격이 약 80배가 올랐다고 해요. 그렇게 역사적으로 올랐던 강남 아파트보다도 수십 배 가까이 더 오른 것이 삼성전자의 주가였죠. 이렇게 이건희 회장이 이끌었던 삼성전자가 오랜 기간 동안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데에는 여러 사업부가 한몫을 했지만 그 중에서도 독보적인 것은 역시 삼성전자의 반도체였습니다.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이끌었던 반도체 부문은 무려 수십 년 동안 이 분야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다져왔던 인텔을 꺾고 세계 1위의 메모리 반도체 회사로 거듭나는 데 성공합니다. 이렇게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에서 1위를 하는 것이 정말로 얼마나 대단한 성과였냐면요. 바로 재작년인 2018년 세상에 있는 정말 많은 숫자의 그 많은 모든 기업들 중에서 영업이익이 가장 많은 회사들을 이렇게 쭉 꼽아보면 그 중에 3등에 랭크된 게 바로 당당한 우리의 삼성전자였습니다. 이 위에 1위로 랭크된 사우디 아람코 회사는 사실상 국영기업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전 세계에서 2위를 했다고 이야기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아니 학창시절에 반에서 공부로 2등, 3등 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삼성전자는 전 세계에서 벌어들인 돈으로 2등, 3등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실 사람이 어떤 일이든 다 잘할 수 없듯이 이건희 회장도 모든 사업에서 이렇게 승승장구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관심사와 전사적인 역량 모든 것을 투입했는데 실패했던 사업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건희의 아픈 손가락 삼성자동차였습니다. 아마 저와 비슷하거나 그보다 더 높은 연배이신 분들은 아 맞아 삼성이 자동차도 하다가 망했었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보다 조금 더 어리신 분들은 뭐? 삼성이 자동차도 만들었었어? 생각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사실 우리 회장님한테는 비밀스러운 취미가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개인적으로 자동차를 수집하고 타는 것을 굉장히 즐기셨다고 합니다. 젊은 시절부터 아주 큰 규모의 회사의 대표를 맡으셨잖아요. 그 중압감과 책임감 때문에 아주 큰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고급 자동차들을 모으고 타면서 그런 스트레스를 풀었다고 합니다. 회장님의 자택 지하에는 이렇게 정말 생전에 한두 번 보기에도 어려운 그런 슈퍼카들이 질비하게 진열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평소에 자동차에 굉장히 큰 관심이 있었고 또 본인 경영 능력에 자신이 있었던 이유 때문일지 이건희 회장은 삼성 회장에 취임한 1988년 그 취임 초기부터 야심차게 삼성 자동차 사업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자동차 사업이란 게 투자하는 금액도 투자하는 금액이지만 기술도 굉장히 높은 수준에 되어야지 기존의 자동차 회사들과 경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말이 자동차 산업이지 그렇기에 삼성도 무려 10년이 걸려서 드디어 첫 차 SM5를 출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건희 회장이 그렇게 야심차게 준비한 첫 차 SM5 무려 10년에 걸쳐서 첫 차를 발표했지만 첫 차를 발표한 시기가 너무나도 안 좋았습니다. 삼성자동차의 첫 차 SM5가 처음으로 세상에 공개된 시기는 바로 1998년 3월이었는데요. 바로 우리나라가 IMF 직격탄을 맞아서 경제 상황이 정말로 말이 아니던 때였죠. 아니 10년 동안 매출 한 푼도 없이 그 큰 자동차 공장에 돈만 계속 부어가면서 기술을 개발하고 그 정도의 자금은 삼성에서도 굉장히 큰 부담으로 작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IMF 직격탄까지 맞아버리니까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니까 삼성 자동차의 적자를 삼성그룹 전체에서도 너무나 큰 부담으로 다가왔어요. 그렇기에 이건희 회장은 당시 결국 삼성 자동차를 법정관리 신청하게 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2020년 현재에는 삼성전자를 이재용 부회장이 이끌고 있는데요. 그런데 정말로 재밌는 점은요, 이런 이재용 회장이 가장 의욕적으로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사업 부분은 바로 자동차 관련 사업입니다. 한 달쯤 전에 이재용 부회장과 현대자동차의 정의선 부회장이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 게
굉장히 화제가 되었는데요. 이때 이야기를 나눈 것이 바로 전기차 배터리였습니다. 현대 자동차의 수장과 삼성전자의 수장이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는지는 조금 이따가 설명드릴 건데요. 이렇게 삼성을 이끌고 있는 이재용 회장이 가장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사업이 스마트카와 전기차 배터리, 자동차 관련 사업들입니다. 여기까지만 들으시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아버지의 못다한 꿈을 이루어드리는 효성 깊은 아들이어서 그런 것일까요? 그런데 사실 삼성이 이렇게 야심차게 자동차 관련 사업을 준비하는 이유는 바로 전기차 배터리와 같은 사업이 현재 삼성의 반도체처럼 앞으로의 삼성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굉장히 핵심적인 사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기차 배터리 말로만 들었지 감이 아직 잘 안 오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전기차나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규모가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가 1위를 유지하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의 시장 규모를 약 170조 원 정도로 추산하는데요. 업계 관계자들은 불과 5년 후인 2025년에는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이 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보다도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전기차 시장은 환경 규제가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2030년, 2040년이야말로 본격적으로 게임이 시작된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규모가 정말로 막대하게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기차와 전기차 배터리 시장이 이렇게 큰 폭으로 성장한다고 하니까 최근에 이런 전기차 배터리를 만드는 LG화학이나 삼성 SDI와 같은 주식이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그런데 여기에서 굉장히 재미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LG화학의 매출이 삼성 SDI의 매출의 무려 3배에 이르잖아요. 그런데 LG화학과 삼성 SDI의 시가총액은 한 30%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요. 아니 매출로만 놓고 보면 LG화학이 삼성 SDI보다 3배가 더 큰 회사인데 시가총액에서 보면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삼성 SDI가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기술력으로 초격차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원대한 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삼성 SDI가 삼성 디스플레이 인터페이스를 뜻하는 약자였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삼성 SDI는 저희가 매일같이 보는 디스플레이 패널들을 주로 생산해 왔습니다. 그런데 삼성 SDI의 매출의 구성의 변화를 살펴보면 전혀 다른 회사가 되어간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0년 전인 2010년에는요, 삼성 SDI의 매출 중에 과반수가 저희가 앞서 살펴보았던 디스플레이 패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인 오늘날에는 삼성 SDI의 매출의 70% 정도가 오늘의 주제, 전지에서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이런 매출 구성표를 조금만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되게 재밌는 사실을 알아낼 수 있는데요. 전지의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소형 전지와 중대형 전지로 말이죠. 그런데 바로 여기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삼성 SDI의 영업이익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이 소형 전지인데요. 소형 전지의 영업이익은 거의 늘어나지 않고 그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형 전지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에 들어가는 그런 리튬이온 전지를 뜻하는데요. 그런데 업계 관계자들 이야기에 따르면 앞으로 큰 폭으로 성장하는 전지 시장은요,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소형 전지 시장이 아니라 전기차 등에 들어가는 중형 이상의 전지 시장일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예측에 대한 근거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이미 살 사람은 다 샀다고 말이죠. 추가적인 판매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미 사용하던 사람들의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이 노후화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전기차나 전기차 배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떤가요? 정말로 인생에 있어서 단 한 번도 산 적이 없던 사람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달려와서 전기차를 사고 전기차 배터리를 소비하는 그런 시점이 다가올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시점이 5년, 10년 후에 다가오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전지를 만드는 회사들은 바로 이런 전기차 배터리를 만드는 것에 전사적인 총력을 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삼성 SDI의 매출 분석표를 보면 또 한 가지 굉장히 재미난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바로 전망이 굉장히 그렇게 밝다는 전기차 배터리, 중대형 전지가 2019년 1분기, 2분기에 1200억, 900억 적자를 났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그렇게 전망이 밝다면서 이렇게 적자를 낸다고? 의아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바로 이것이 전기차 배터리 산업이 가지는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특징입니다. 배터리 공장을 설립하고 그 공장에서 수율을 뽑아내는 데까지 정말로 막대한 투자금이 들어갑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다른 배터리 회사 LG화학이나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렇게까지 투자해도 되나 싶을 정도의 그런 엄청난 금액을 배터리 공장 설립에 쏟아부었는데요. 실제로 LG화학이 폴란드에 건설한 배터리 공장의 경우에는
막대한 돈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공장 효율성, 수율 면에서는 높게 끌어올리지 못했기 때문에 배터리 공급에 차질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국내외의 배터리 회사들이 외형 성장에 집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5년, 10년 후에 배터리 시장이 엄청나게 커질 예정인데 바로 그때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에게 독점적으로 배터리를 공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배터리 회사들로 거듭나기 위해 이렇게 외형 성장에 집중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런 배터리 시장 산업 구조 속에서 삼성 SDI는 독자적인 길을 걸어왔는데요. 그리고 바로 얼마 전 세상을 놀래키는 발표를 하나 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기존의 배터리 업체들이 사용하는 방식, 리튬 이온 전지 방식보다도 효율이 2배나 더 좋은 전 고체 전지의 원전 기술을 확보했다는 논문이 발표되었기 때문인데요. 바로 이 전 고체 전지를 전기차에 활용하게 되면 단 한 번의 충전으로 800km를 갈 수 있다고 합니다. 1회 충전으로 800km를 갈 수 있는 전기차가 얼마나 대단한 이야기냐면요. 우리나라에서 1회 충전 시 가장 멀리 갈 수 있는 전기차 현대의 코나가 무려 한 번 충전에 400km를 갈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테슬라의 가장 인기 모델인 모델 3 같은 경우에는 최고 450km까지 갈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 면에서 보았을 때 정말 800km라는 숫자는 현 시점의 기술력보다 한 단계 더 진보된 그런 기술력이란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뉴스 기사에는 삼성의 이런 새로운 기술 개발 때문에 현대 자동차의 정의선 부회장이 한 걸음에 달려가게 한 이유였다고 하는데요. 아직까지 이런 전고체 배터리의 상용화에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기술적인 면에서 독자적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 매출이 3배가 차이나는 LG화학과와도 비슷한 시가총액을 기록할 수 있는 것은 아닐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앞서 말했던 것처럼 전기차 배터리 시장은 정말로 이제 시작입니다. 불과 5년만 있으면 전기차 배터리의 시장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뛰어넘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이후에 10년 후, 20년 후에는 정말로 얼마나 커질 수 있을지 상상조차 되지 않네요. 이렇게 커져나가는 시장 속에서 삼성 SDI가 정말로 잘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여기에서 굉장히 재미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삼성이 발표한 전고체 배터리 전지 그 핵심 기술을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전지 음극의 5마이크로미터 100만 분의 1m라고 해요. 단위로 은과 탄소의 나노 입자를 복합중으로 형성했다고 해요. 이렇게 배터리 음극을 정말로 말도 안 되게 얇게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기존의 리튬이온 전지보다 효율을 무려 2배나 올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술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적 있지 않은가요? 바로 삼성전자가 반도체 신화를 이룩하면서 전 세계 최고라고 입증했던 미세 공정 기술이죠. 아닌 게 아니라 삼성전자 반도체 신화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임원진들이 이번엔 삼성 SDI에 함께 모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삼성전자를 이끌었던 반도체 핵심 인력들이 옮겨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삼성 SDI의 성공이 삼성전자의 성공이란 뜻이죠. 이렇게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 성공하기 위해서 삼성전자는 삼성전자의 성공 DNA를 삼성 SDI에 박아넣었습니다. 이렇게 삼성의 SDI 같은 경우에는 다른 배터리 회사들처럼 양적 성장에만 그치지 않고 정말로 배터리 초격차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확보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지난 40년 동안 세계 전자업계의 역사를 써 내려가면서 주가가 무려 1000배에 오르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전하는 산업은 이전에 도전하고 성공했던 메모리 반도체보다 더욱 큰 시장으로 성공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기차 배터리 산업입니다. 과연 삼성전자와 삼성 SDI가 이렇게 새롭게 커져가는 시장에서 또 한 번의 성공을 맛볼 수 있을까요? 앞으로 전기차 배터리 산업에 새로운 이벤트가 생긴다면 포쇼PD가 한번 영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재밌게 보셨나요? 우측 하단에 구독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재밌고 유익한 영상들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